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채의 조윤희, 김미나 변호사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피해가 정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까요? 네, 불법 촬영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거나 또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법 촬영을 당한 것을 알게 된 상황,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들을 보면은요, 피해자분들이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가셨다가 불법 촬영의 목적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직접 발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그런 이제 일상생활 중에 누군가가 이제 이제 핸드폰 카메라 방향을 이렇게 두고서는 찍고 있는 것을 이제 알아채게 되신 그런 이제 상황도 있었고요. 네. 말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법 촬영물들이 유포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은 피해자분이 본인이 애초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촬영된 어떤 성적인 촬영물 또는 이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해서 이제 찍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유포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이제 성적인 피해자분의 그 촬영물들이 인터넷에 게시되거나 혹은 진짜 돈을 받고 판매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피해 상황들을 이제 인지하셨을 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것이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그런 이제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라고 하실 때는 그 카메라를 이제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그런 일상생활 중에 누군가가 촬영하시는 걸 이제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이제 뺏거나 이렇게 좀 보여달라고 하거나 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 문자 신고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 촬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내 인터넷에 이제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게시글이 올라온, 어디에, 어떤 계정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올라온 시간이라든지, 올라온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캡처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올라온 촬영물은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장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나중에 경찰 신고를 이제 결심하셔서 진행하시게 되실 때에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촬영물을 다운로드까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거는요, 국가가 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삭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삭제 지원을 할 때 이 촬영물 원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증거 확보가 결국은 이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것인데 맞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바로 그러면 이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제 경찰 신고가 되게 큰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 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보통 이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제 불법 촬영을 당하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촬영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경찰 신고가 필요하고요. 유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불법 촬영을 알게 된 상황에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것이 유포 등의 추가로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를 할 때 범인의 처벌을 구한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은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고소가 되는데요. 고소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예를 들면은 범인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등의 이제 판단이 나올 때 그것을 그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고소인의 권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순한 신고보다는 고소를 하시는 걸 조금 더 이제 권유를 이제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서 신고나 고소를 하시기가 또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변호사를 선임해달라, 국선변호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인을 꼭 처벌받게 하고 싶고 또 수사상위관에서 수사관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싶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은요, 피해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이제 접수가 되면은 뭐 경찰분들도 당연히 도와주실 테고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또 전문적인 피해 지원 기관들도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변호사들은 정말 피해자분들께 전문적인 법률적인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는 기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여성단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민간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이제 기관들도 있습니다. 피해 지원 기관에 도움을 청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기관들이 전문성이 있고 많은 경험들이 이제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상담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데요. 어떻게 마음을 좀 다스리고 이거에 임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관의 전문가분들이 사건 경험에 대한 그런 이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리 지원, 의료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나 상담소 등에 연계를 해주시거나 혹은 세금으로 비용 지원까지 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히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분들에게 중요한 부분, 삭제 지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삭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 몇 군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기관이에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서 한국인으로부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었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드실 수 있죠. 그러면 모니터링 지원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삭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물 원본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삭제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피해 지원 센터에서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시를 두고 보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삭제 지원 등 여러 가지 폭넓은 도움을 드리는 곳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역시 수사는 경찰에게, 변호는 변호사에게, 그리고 피해 지원은 지원 전문 단체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죠. 각기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구하시고 피해를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